2020년 코로나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가족과 사회, 복지 서비스 등등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가 될 때 보시면 하시는데요. 외출을 1만 명이 일자 피해를 입은 연령 폐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어르신들과 대면하면서 어르신들의 표정이나 얼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현재는 어르신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유선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어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업도 중단되고 모임도 없어지고 아이들까지 못 보게 되니까 일단 만날 수 있다는 기회가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다시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 소중했구나. 이게 지금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구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 이런 생활이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이렇게 도움을 줘도 참 그게 이렇게 고맙더라고요. 이런 생활이 내가 처음 당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19 터지고 할머니들도 자주 못 가고 친구들이랑도 자주 못 만나니까 학교 못 가서 저희 반 누군지도 모르고 애들 얼굴도 잘 기억 못하고 이름이 뭔지 그런 것도 다 모르니까 외롭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교육적인 문제에서 조금 많이 힘든 걸 느끼고 있어요. 학교를 처음 입학해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친구들이라든지 선생님들 얼굴을 자세히 볼 수가 없다 보니까 학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코로나가 많이 심각할 때는 거의 손님이 없어서 저희가 하루 종일 진짜 한 팀도 없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심심하고 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전과 후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이제 원두를 로스팅해서 직접 카페에 납품을 하는 또 이제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본에서 가게를 한 4개까지 운영을 하다가 이제 계속 2주가 고비가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힘들어가지고 본업 가게랑 몇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게 된 상황까지 오는 상황이 왔었죠.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좋은 일이 없었죠, 그동안.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는 평소와 다른 다양한 사회 문제를 새롭게 경험하고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야, 너무 반가워.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굴 못 봤지. 오. 아, 형 잘 지냈어? 반가워 형.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게 나도 코로나에서 나가지를 못했어. 그래도 친히 이 자리까지 와줘서 너무 고마워. 뭐하고 지냈어 코로나인데? 그냥 집에만 있었어. 집에만 있었어? 집에만 있었어. 어디 안 돌아다니고? 걱정되니까 아무래도 많이 못 나가고 다르게 지냈지. 그런데 코로나 이전이랑 지금이랑 정말 너무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 생활이? 맞아. 우리 복지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비상운영 체제를 많이 들어갔었어.
근데 혹시 코로나가 지금 2020년도부터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잖아. 맞아. 그 상황에서 혹시 가장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 글쎄 요즘에 뉴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 되게 많이 나오시던데 소상공인분들이 제일 힘드시지 않을까 지금은? 이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도 복지관에 도움을 주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이 있다는 거 혹시 믿겨져? 진짜 되게 대단하시다. 힘드신데도 우리한테 이렇게 나눔을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클로버스토어 사장님들한테 직접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물어봤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3본에서 3년차 마라탕을 하고 있는 전문점 진진향 3본점이라고 합니다. 기업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번 돈은 다 저희 거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회에 좀 돌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긴 한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못하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작은 행동이 또 그 사람들한테는 또 큰 기쁨으로 다가올 때도 있더라고요. 예.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정가 육회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이규남입니다. 남이 꼭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알려지는 게 아니더라도 제가 마음만 편하면 그게 나눔이라 생각하거든요. 꼭 무조건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유가 없어도 모아도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게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고 있는 게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3본 카페 조상일 커피라고 합니다. 일단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나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그냥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기서 오는 행복이 있거든요. 좀 보람도 느껴지고요. 사실 제가 커피를 하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맛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오는 이제 보람과 만족감이 되게 커요. 그런데 이런 나눔을 통해서 오는 만족감 또한 이게 가치로 따지면 금전적인 것보다 굉장히 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커피 한 잔일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그게 되게 힐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나눔이라고 하면 그냥 무언가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내가 스스로 보람되고 의미 있다라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 가야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소상공인분들 대상으로 지역 내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캠페인을 또 진행을 했었어. 되게 고마워하셨을 것 같아. 근데 클로버스토어 사장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이런 걸 바라고 하신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참 마음씨 너무 따뜻하시다. 세상이 참 살기 좋아. 살만하지 아직. 근데 복지관 비상운영 하지 않아? 그러면 어르신들 식사는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우리도 그게 가장 걱정이 많았어.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식사는 드려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사회복지사랑 조리사님이랑 직접 음식을 포장해서 어르신들한테 직접 배달을 해드렸어.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백각은 없는 가정을 전부 다? 전부 다 가져다 드렸지. 그러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일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 맞아. 근데 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다들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도 많이 적응이 되기도 했고 또 어르신들의 가정 상황을 또 살펴볼 수 있어서 좋기도 하더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은 집에서 기다리시는 거야? 처음에는 우리가 어르신들 가정에 직접 가져다 드렸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오히려 어르신들의 활동을 소극적이게 만드는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들더라고. 그래서 좀 바꿔서 시간 타임을 3타임으로 나눠서 어르신들이 직접 복지관 1층으로 오셔서 수령해 가게끔 방법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어. 그럼 어르신들은 괜찮으신 거야?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많이 오해도 하시고 또 그러시긴 하셨지. 근데 서로 이해하시면서 이제는 시간에 맞게끔 수령을 하러 오시더라고.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알아? 왜, 뭔데? 어르신들이 본인 식사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앞집, 옆집인 이웃분들 거의 식사도 함께 가져가 주신다는 거야. 오, 어르신들 되게 따뜻하시다. 이웃과 단절된 소통의 끈이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네. 아직 감탄하기 일러. 감탄하기 이르다고? 혹시 뭐 주변에 이웃들 얼굴은 좀 봐? 얼굴 보기가 좀 쉽진 않아. 그렇지. 아무래도 나도 쉽지가 않은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 덕분에 이웃들하고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진 곳이 있다 그러면 믿을 수 있겠어? 그런 곳이 있다고? 글쎄. 2020년도 성정복지센터에서는 이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 특별한 일이 생겼어? 혹시 이게 뭘까? 뚜벅이 클럽? 이게 뭔데? 뚜벅이 클럽 그림이 보여? 어르신들 산책하는 그림이 보이잖아. 주민들이 처음 만나서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산책이었고 3, 3, 5 모여서 산책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계들을 많이 쌓았지. 코로나 시기에 산책을 하기가 쉬울까? 그래서 소규모 단위로 산책을 시작했고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거동이 불편한 이런 주민분들 직접 모시고 함께 산책하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 나들이도 같이 가고 그런 모임이 형성이 됐어. 혹시 이거 보여? 산타를 불러주세요. 또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더 답답했겠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송정지구 지역 주민들이 함께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있어. 지역 주민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송정지구에 있는 마트 그리고 교회 주민들이 같이 감성적인 선물들을 직접 준비하고 주민들이 직접 산타가 되어서 선물을 전달했어. 직접 전달했다고? 이걸 받으신 주민들은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받은 선물들을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인증샷 이벤트를 통해서 표현하면서 나눔이 가득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어.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 선물을 통해서 나눔과 사랑이 선순환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네. 맞아. 그리고 혹시 이 작품 보여? 이 작품은 누가 만든 걸까? 그 선생님, 작가 선생님 같은 분들이 한 거 아닌가? 우리 주민들이 직접 만드셨어. 오, 이 그림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지? 이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함께 동아리로서 참여를 하고 단순히 이런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연말에 미술 전시회를 열어서 다른 주민들하고 같이 즐거움을 같이 나눴어. 어르신들이 작품 활동을 하셔서 많이 좀 도움이 되셨어? 충분히 도움이 됐고 많이 즐거워하셨어. 짜잔! 이거 뭐야? 장미꽃 너무 예쁜데? 이거 나 주는 거야?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때? 기분 좋아. 장미꽃 받으 맞아. 그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지역 주민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도 마음이 되게 복잡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가야복지관이 군포시 각 역사에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이런 장미를 그리고 이런 장미와 함께 코로나 극복 응원 문구를 같이 전달하는 진짜? 이벤트를 했어. 진짜 로맨틱하다. 장미는 생각도 못했어. 근데 이외에도 우리 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나눔 미소 그리고 그 가치로 그린 그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아동들이 선별진료소 의료진이나 소방관, 경찰관 분들 등 좀 다양하게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했었어. 되게 멋있는 일들 많이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복지관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새로운 어려움을 겪게 되신 분들이 많잖아. 근데 그러한 분들을 위한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 맞아. 코로나19로 우리가 그동안 복지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자영업자, 의료진 그리고 여러 일반 시민분들까지 그런 분들이 복지 대상자로 편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나 그거 들어봤어. 코로나19 장발장. 맞아.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말 들어봤지? 경기 먹거리 드림 그냥 드림 코너는 중위소득 80% 이내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운영함으로써 좀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힘든 지역 주민분들 응원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까지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받기만 하면 어떡해? 우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 가정 내에 사용하지 않는 생필품이나 드시지 않는 식료품을 우리한테 직접 또 가져다 주셔. 그래서 그런 물품들을 더 필요한 이웃분들에게 나누고 있어. 와, 되게 마음 따뜻하신 분들이 많다. 내 생각이 되게 부끄러워진다. 그리고 군포시 관내 지하철 역사 5곳과 연계를 해서 선순환 꼬리물기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어. 그거 선물 캠페인? 맞아. 내가 사진 보여줄게. 오, 이런 캠페인이 있었구나. 맞아. 군포시 관내 역사에서 동시에 진행한 캠페인인데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역 물품을 전달해드리고 그 대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나눈 물품들을 다시 돌려주시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어. 그리고 여기서 얻은 나눈 물품들은 다시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로 시민들의 이름으로 다시 전달이 되는 거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다. 이걸 기획해 주신 선생님들도 수고가 많으셨는데 사실 이 선순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 혹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가 뭐라고 생각해? 사회복지? 어려우신 분들한테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분들 아닌가? 맞아.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혹시 이런 코로나19 상황 이후의 사회복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 사실은 소외받은 계층만 복지라고 보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피해를 받았으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이 단순히 특정 계층이 아니라 다양하게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단순히 복지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고 함께 참여하는 복지로 변화되는 것 같아. 우리가 먼저 틀을 만들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그래서 나는 복지는 권리이다 라고 정리하고 싶어. 그래, 맞아. 그럼 우리 시민분들한테 같이 전달해 볼까? 복지는 권리이다.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같이 함께 나눌 노래를.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지역과 복지사가 함께 하는 게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가 모든 사람들한테 응원과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동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와 어린이 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에서 좀 빠져진 약자들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봉사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서로 도우면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에게 사회복지란 웰빙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분석하고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사회복지란 정말 고마운 존재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종합사회복지관이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다. 저에게 있어 종합사회복지관이란 다양한 기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곳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대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에게 사회복지란 세상을 더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유지장치라고 생각해요. 불철주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복지사님들 힘내시고 항상 응원합니다.